네, 다음 소유권 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네, 소유권은 첫 번째가 상린관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관계요? 네, 서로 상자, 이웃린자, 상린관계. 글자에 느끼세요? 민접해 있다는 겁니다. 뭐 있다고요? 네, 그럼 상린관계에서 주로 되는 게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 무슨 권? 네, 이제 판례가 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주로 포인트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요걸 비교하면 딱 좋은데 같이 묶었으면 두 문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무슨 지역권? 네, 통행지역권은 이건 용익물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무슨 물건이요? 그래서 제가 맹지 사서 통행 방법. 무슨 방법? 네,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은 그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먼저 뭐 해보는 거예요? 협의하는 게 좋죠. 뭐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서 논다. 이런 얘기. 자,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 소유권 취득에서 취득시효. 특히 무슨 시효가 포인트다?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몇 원칙? 5원칙.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그거 잘 찾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것도 귀찮은 것도, 그죠? 답 찾기도. 찾으셔야 돼요. 몇 원칙? 자, 세 번째는 이제 부합 가지고. 뭐 가지고? 그래서 이건 3종 세트 얘기한 거예요, 항상. 무단. 나무 심고. 요건 이제 법 조문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 무단, 뭐다? 경작. 뭐 있을까요? 무단 신축.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나무는 누구 거고 농작물은 누구 것이고 건물은 누구 것인가. 맨 왼쪽만 부합하죠. 그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공동소유. 무슨 소유? 이제 양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두 문제도 아니고 몇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특히 공유 가지고 뭐 가지고? 세 가지죠. 공유, 합유, 뭐다? 총유. 주로 이제 공유 가지고 할 때 특징은 이제 과반수하고 소수. 또 누구하고 누구? 서로 소수일 때. 이 두 가지 경우 가지고 판례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 몇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 자, 그래서 먼저 상린관계. 자, 문제 1번 한번 워밍업 합시다.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토지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가지고 또 예술적 감각 있는 사람 갑자기 거기다 뭐예요? 그 조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석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이 내 땅이니까 그 석불도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또 만든 사람은 뭐예요? 이 영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갔더니 판사가 누구 편 들어줘요? 가공한 사람 편 들어준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는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기출문제는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불교 이런 거 안 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잘 그런 집은 안 떠.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인지 사용 정권을 갖는다. 이 말은 맞죠? 그러나 주거에는 승낙이 있어야 들어가죠. 이웃사람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심하기 주거 침입죄. 무슨 죄요?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저당권은 취득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은 점유 취득시효 득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조문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이제 대표가 통로, 개설,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저당권은 안 돼요. 근데 뭐는 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안 되죠. 무주물 선점할 때 무주물은 동산만 되지 뭐는 안 된다. 부동산은 안 되죠. 가공을 한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가공자께 아니고 누구 거다? 원재료 소유자 것입니다. 원재료 소유자. 자, 1번은 정답이 1번.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3번에다가 별표 하세요. 박스 문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최근은 자꾸 무슨 문제가 많다? 박스 문제에 자꾸 대응하세요. 기업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린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기억지문은 소멸시효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시효? 자, 소멸시효가 나왔습니다. 전체 기억하세요. 소멸시효가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셔야 됩니까? 소멸시효 여기 채권, 에?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왼쪽에 물건이 있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네, 소멸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채권은 모두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뭐는? 물건은 용만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용만이 뭐죠? 점, 소, 지, 전, 뭐가 있다? 유실자가 있으면 어디만?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뭐의 대상이고? 소멸시의 대상이고, 뭐는 아니다. 점유권. 일정 기간 불행사란 말이 없잖아요. 소유권, 항구성 때문에 뭐의 대상이 아니다. 유질적,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특징,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요. 자,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유권 내용이 되는 무슨 권? 상린 관계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소 등청. 무슨 등청? 야, 그 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말소 등청인데 소유자로 들어가니까 소유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 대상이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대상이 되죠.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상린관계는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기억 들어간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탈락시켜 보세요. 몇 번? 4번하고 몇 번? 5번 탈락이지 뭐. 다음 니은. 지하 시설을 하는 때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민법 244조는 무슨 규정? 맞아요? 응? 그래요. 또 해봅시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전, 저유, 상관, 마유.
그죠? 지나 잘하지. 그러면 여기 상자 나오잖아요. 무슨 관계? 그러면 상린 관계 관련된 규정은 무슨 규정? 그럼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쓸 만큼 썼잖아. 이 편 물건은 주로 뭐가 많은데 가끔 임의 규정이 있지. 그게 뭐다? 왼손 피고 뭐라? 전, 저유, 상간, 마유, 지나 잘하지. 3편 채권은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가끔 강행 규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술을 맨날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 헤매잖아. 그거 뭐야? 2차 헤매.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 그 상린 관계에 관한 것은 무슨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 효, 임의 규정.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부합물, 종물 달리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배제의 특약. 유효. 멋있게 표현한 거.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죠.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임대차 할 때 나가실 때 원상 복구하고 나가세요. 원상 회복 특약 들어갔죠. 그러면 626조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배제 특약 유효.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주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두 포기한다? 유치권도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들립니까? 무슨 복구? 원상 회복. 그러니까 유치권 문제 풀 때 그냥 유익비 가지고는 뭐가 되지만 유치권 되지만 앞에 원상 회복 특약 들어간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된다. 기출문제 보면 나올 거예요. 관은 뭐예요? 관습 법지 배제 특약 유효. 조심할 것. 법률 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 뭐 또 지상권이야. 이건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니은은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그거예요. 니은이 뭐라고요? 그러면 니은 걸러냈으면 답이 좁아들잖아요. 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한다? 읽으면서 맞다는 생각 들겠죠. 그럼 답이 나왔네 뭐. 네? 이제 안 읽어도 돼. 이해됐어요? 늘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와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또는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미음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상린관계 규정 적용이 없다. 지상권자 들어와서 점유하죠. 소유자 상린관계에 따라야 되죠.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자 들어와서 점유하죠. 소유자 상린관계 그대로 따라야죠.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도 들어와서 이 부동산 사이에서 상린관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갔으면 소유자의 상린관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음은 암기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예요. 비읍 갑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내의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을 완성했죠. 인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인 갑에 대해서 법정거래에 들어온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건물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뭐가 돼 있으면 완성돼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문제다. 그런 얘기. 이거는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건물이 뭐가 됐으면 완성됐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철거는 요구할 수 없고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3번 하나 체킹해 놓으시고요. 정리해 두시고요. 자, 150페이지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7번. 자, 이게 좋아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준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거 협의한 게 아니지. 법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건축법상 도로의 폭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7번은 몇 번이다? 2번.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건축법. 이치시킬 필요가 없죠. 또 모두 필요가 없어요. 장래.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4번하고 5번 잘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있죠.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유상인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자, 유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병이 있죠. 자, 대가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죠? 갑이 을한테. 이건 유상 통행이죠. 근데 을로부터 허락받은 병한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뭐다? 돈 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무상입니다. 그게 어디 돼도 판례가 그렇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이게 지금 무상입니다. 토지가 뭐가 돼서 분할된 경우입니다. 원래는 일필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뭐였는데 이렇게 분할이 됐어. 그럼 막혔죠. 그럼 갑, 을 간에는 뭐가 되죠? 분할됐을 때는 응? 여기 서로 무상이지. 을은 무상이죠. 근데 을이 제 3자한테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응? 유상으로 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몇 번 하고 몇 번? 4번하고 5번. 이건 판례 태도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출발이 유상일 때 그들만 유상이지 튕겨져 나간 병한테 무상입니다. 출발이 무상이었다. 튕겨져 나간 사람은 그래서 유상 무상은 그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판례 태도니까 4번 5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7번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152페이지 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시효? 요거 뭐가 기억나요? 점유 취득 시효는 기억나는 단어 없어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정상 코스, 매매 계약, 등기 청구권, 등기. 예치가 않으면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구권 등기. 이쪽의 등기는 법률행위 승계취득이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 원시 취득입니다. 둘 다 등기 취득이죠. 그럼 중간에 자동 취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테스트형이 아니고 무슨요?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에 의해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매 기타. 자동 취득이 있었다.
무슨 시효다지? 점유, 취득시효. 몇 원칙?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 자, 이 사람은 등기돼 있고 이 사람은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되면 20년이 됩니다. 20년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을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여전히 갑한테 돼 있죠. 을은 아직 무슨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을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습니다. 현재 뭐 하고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취득시효가 뭐가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뭐 할 권리가 생긴다?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뭐 할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은 을한테 20년 이상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뭐로 인한 거?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떠나갑시다. 소유물 반환, 네? 소유권 기초로 하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이게 몇 원칙? 1원칙. 무슨 원칙?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20년 되기 전에 가서 공격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완성 전 주인이 바뀌었다. 뭐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는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전입니까? 후입니까?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이원칙. 근데 완성 후 제3자가 먼저 또 뭐 해가요? 등기를 쳐갔네. 얘한테는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죠. 이게 뭐예요? 3원칙.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자, 4원칙은 을은 기산점을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임의 선택할 수가 없다. 언제 임의 선택 가능할까? 등기부상 변동이 없으면 순차로 해도 갑이고 역산해도 갑이죠. 이게 몇 원칙? 4원칙. 그 다음에 후회 없다 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몇 원칙? 5원칙. 책가면 판례가 무진장 많은데 저는 몇 원칙 가지고 이 5원칙 가지고 견뎌보시라 그런 얘기야. 점수를 멋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은 견뎌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셨어요? 멘붕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매일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거.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집에 목차 보고 나오셨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번 시험에 정말 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목차 보시고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벽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 목차 주변에 몇 개가 있으면 16개. 공법도 가서 힘들어도 16개. 그거라도 내가 시험 보고 합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8월달 지금 모아놓는 거예요. 9월달부터 뭐한다? 벽보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1차, 2차, 목차 16개 보면서 그걸 다 하루에 매일 1차, 2차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중개사법도 뭐 중개사법 열심히 하겠지. 왜? 점수 따야 되니까. 그럼 중개사법 매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떤 날은 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는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 쫙 적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 붙여놓고 그 대신 A4 용지 적으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지금 못 적고 힘들잖아. 조금씩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몇 개? 다 적어 하셨나? 접수는 하셨죠? 그럼 접수하면 자기 번호는 알아요? 자기 번호 또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상관없지 뭐. 그럼 접수했으면 벌써 하나 딱 해놓고 뭐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번에 합격해야 된다. 그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또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나중에 뭐야? 무난히 공부하고 무난히 시험 보고 무난히 떨어지고 승부를 걸라 그런 얘기야. 하루에 1차,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럼 하루에 1차, 2차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꼭 책을 6권 써놓고 어떻게 하루에 그걸 다 해? 유학집 6권을 놓고 어떻게 하루에 다 해? 기출문제를 6권 써서 어떻게 하루에 다 해? 그건 안 되지. 그럼 어디 보고서? 목차 보고서 내가 과목별로 16개만 이거라도 내가 하자. 과락이라도 면하게 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뭐 한다? 합격하고 100% 다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 똥꼬집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흔들어 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지 이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왜? 혼자 생각하면 혼자 계산해. 어떻게 계산한다? 인간 개수세 시간 재놓고 이거 몇 개씩 총 시간을 제일 짧은 거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목차 공부가 제일 좋아요. 또 9월달 들어가면 또 뭐 해야지 또. 그 뭐에서 또 방법이 있겠지. 그럼 매일 6개 한 거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합격, 100% 합격하고 싶지도 100% 몇 프로?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맨날. 어이씨, 언제 하지. 먼저 아침에 목차 한번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셨어요? 자, 5원칙 가지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153페이지에 12번 갑니다.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사로 평원 공연 몇 년간 점유 취득시효는요 평공자 거기까지야. 선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평원 공연 자주점유. 다음 중 옳은가? 갑은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이유는 여기 특징 뭐 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13조 가시면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프린트물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점유할 권리에는 미등기 매수인도 뭐 할 권리가 있고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도 뭐 할 권리가 있고 임차권도 점유할 권리지.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어디도 있고 3편 채권에도 있고 2편 물권에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지문이죠. 이런 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갑이 취득시효 기간 완성되기 전 병에게 X토지를 뭐 했다? 이전했다.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완성 전 있고, 즉 이 병도 잘못했다는 얘기지. 갑도 야단 안 치고 병도 야단 안 쳐서 주장할 수 있죠. 그럼 3번이 정답이네. 네 번째 질문, 갑이 취득시효 기간 완성된 후 병한테 토지를 이전했죠. 그럼 제3자가 먼저 뭐 했으니까? 그럼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할까요? 얘가 먼저 뭐 했다? 취득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을의 등청은 살아 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제가 등청할 때마다 진짜 이건 맨날 뭐야 살리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모를 때는 그냥 살려라 그죠? 지금은 4번이 정답이 아니지만 혹시 4번 정답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살아있다는 얘기는 혹시 등기가 얘한테 갔다가 다시 등기가 얘한테 왔어. 네?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여기 살아있으니까 주장할 수 뭐요? 있다. 그것 때문에 있다 하는 거예요. 5번째 질문. 위 사의 경우에 끓은 갑한테 체불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히 채무불량 이 단어를 써? 채무불량 언제 쓰는 거예요? 서로 계약이 있었어야지. 계약이 몇 번일 때? 1, 2, 3번일 때 단어 못 쓰지. 채무불량은 어디서 쓰는 걸까? 아니, 전전, 양약, 무무, 출출. 계약법은 8글자, 그거 가지고 노는 거. 15가지 계약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한다? 전전, 양약, 무무, 출출. 그러면 이 양약은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 청락, 승락, 낙성계약이지. 낙성계약이다. 이코로 요물계약 아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요물계약은 성립에 관한 거예요? 효력에 관한 거예요? 성립에 관한 거 아니야. 요물계약에서 물건인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에 거기 딱 찍혀 나왔어. 낙성 요물은 성립에 관한 거지. 그 다음에 무무 있죠. 무무는 이제 효력에 관한 거지. 달라는 효력이 있잖아. 무무에서 출출 가야 되지. 무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돌멩이 탁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서 소리 지르는 게 뭐야? 채무불량이야. 무슨 불이해? 그럼 둘이 뭐 한 적이 없는데 이 단어 쓰면 안 되지. 이때는 무슨 단어 쓴다? 아니 들은 건 어디서 있어가지고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불 손배가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자, 계약교섭 중도 파기했습니다. 아직 계약 성립하지 않았어. 계약교섭 진행 중 중도 파기를 했어요. 이때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쓸 수 있을까요? 네. 없죠. 계약 자체가 뭐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를 전제로 쓰는 계약 체결상 과실 못 쓰죠. 유효를 전제로 한 체불 손배도 못 쓰겠네. 그때 쓰는 단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교섭 중도 파기. 이때 무효를 전제로 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없고 유효를 전제로 쓰는 체불 손배 못 써요. 즉 뭐가 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러니까 채무불량 이 용어는 채권법을 지배하는 용어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 채무불이행, 물권적 청구권. 12번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번 몇 번이요? 13번은 그냥 정답만 볼게요. 3번. 자, 점유취득시효가 뭐가 됐어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맞춰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차 점유세 개시가 됐죠. 또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 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1차 취득시효 완성 전후 따졌죠.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여기 진행 중이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기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취득시간 뭐가 된 거예요? 그럼 2차 전입고죠. 아까는 1차 전입고, 이거는 2차 전입고, 2차 후에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짐은? 3번 짐은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5원칙 가지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야기. 자, 우측에 16번 작년도 문제. 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네, 일반 재산은 가능성이 있죠. 자, 두 번째, 중복 등기로 인한 무효인 소유권 보전 있죠. 보전 등기가 여러분들 무효일 때는 그 밑으로 연결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부 취득세 할 수는 없죠. 자, 일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몇 개 됩니까? 하나에 되죠. 근데 보전 등기가 2개 내놨어요. 보전 등기가 잘못된 거죠. 자, 선이 있고 뭐가 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럼 누가 유효해요? 이거는 유효고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필 또 계약했는데 이 등기에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럼 우리 등기 대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또 몇 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갑은 또 여기다 또 병이 들어왔어 이렇게. 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을이 만약 이게 지금 유효죠. 만약에 무효 등기에 연결돼 10년 돼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부 취득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게 유효란 얘기죠. 그럼 토지는 몇 개인데?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란 얘기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 할 때 등기에 집중하세요. 그 등기의 최초의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효. 최초의 보전 등기가 무슨 등기면? 아무것도 취득 못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죠. 이 등기가 무슨 등기죠? 네, 정의 지 이름 앞으로 등기합니다. 무효 등기죠? 자, 무한테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무가 등기했어요. 무효 등기죠? 자, 그러나 이 무가 무효 등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되기 전까지는 병이 웃고 무가 슬프겠지. 그러면 이제 회복자, 점유자 해가지고 네? 자타패, 선악소, 자태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몇 년 지나면 얘가 웃고 얘가 슬픈 거죠.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취득시 할 때 최초의 그 등기만큼 뭐 해야 된다? 유효해야 돼요.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입니다. 자,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을 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원소유자 뭐가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어차피 동의해 줄 리도 만무할 뿐만 아니라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갑을 매매했을 때는 허락 맡아야 되죠. 매매했을 때는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서 예스를 맡아야 되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 무슨 관계 아니기 때문에. 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거 보세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 뭐 했고? 설정했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뭐 했다? 자, 그래놓고 전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판례 태도는 없다.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병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뭐다? 이 을이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원 소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명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넘어갔죠. 해지했다는 얘기는 이 명신탁이 유효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미 완성되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네? 점유한 자가 등기하기 전에 신탁자가 가져갔죠. 후회 없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결국 이런 얘기네. 잘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면 좋아 이거. 공부하는데 후회 있어 없어? 그 찰파 4번도 후, 5번도 후, 끝에 몰라튼 없다, 없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기억한 게 있어 없어요? 이런 측에서 달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판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토지가 있어요. 30년 지나가지고 토지에 가면 누가 점유하고 있어. 가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고 돌아와서 빨리 그 토지를 뭐 하든지 팔든지, 팔지 못하면 은행 가서 최대치로 대출 받아서 갖고 있는다. 그럼 4번 판례에서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럼 대출 만큼 받고 놨다가 이제 가가지고 싸워가 지더라도 돌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내 토지 왜 점유하는, 그러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당신이 소유자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뭐 할 거예요? 등기신고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 거 아니에요. 알면서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점차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지금 판결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상 뭐예요? 소유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번, 5번은 뭐 없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게 굉장히 많아요. 모를 때. 자, 압류 이전 유치권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압류 후 유치권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죠. 1번 저당권 기준 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 후 들어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에이 없다. 전 책임 안 져요. 말을 바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 탓이 내 탓이 아니야. 자, 다음 페이지 17번. 몇 번? 머리 좀 아플 거 17번은. 이런 거, 고득점 이런 거 하고 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을은 갑으로부터, 자, 갑수의 임야를 뭐 해서 매수했습니다. 몇 년도? 88년도 뭐 해서 매수해서 몇 년까지? 그러면 20년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네? 2008년이요? 맞아요? 20년. 1998년이 미안합니다. 1900 몇 년? 98년부터. 맞나요? 2018년인가? 2018년 되겠죠? 이 완성점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지금? 2019년까지 계속 지금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갑은 2010년 4월 1일 이마를 병한테 매도했다고 돼 있네요. 누구한테? 병한테 2010년도에 뭐였다? 매도.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으로 돼 있겠네요. 그죠? 그림상은. 자,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을은 갑한테 매수한 것만 가지고는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죠. 뭐가 해야 돼? 우리는 등기 없는데 매매 가지고는 소유권 넘어오지 않죠. 매매 먼저 해봐야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주문 말이 안 되겠죠. 두 번째, 을은 현재 취득서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지금 여기 을 있죠. 얘가 지금 완성된 사람이 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들어오죠?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뭐 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부당이득 들어와더라도 거부할 수 있겠지. 그러면 2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칙을 두고 한 얘기 아닐까? 몇 원칙? 두 번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8년부터 시작된다. 이행불능이 언제예요? 이 병이 등기된 시점이 무슨 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이지. 이건 아니죠. 등기됐을 때 불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8년 아니고 몇 년도? 2010년 등기된 시점. 네 번째 질문, 병이 2019년 9월 1일 정한테 임야를 뭐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9년 언제? 9월 1일 뭐 했어요? 먼저 등기 마쳤잖아요. 그럼 정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등기 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세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번은 뭐예요? 후회 없죠. 맞습니까? 다섯 번째, 위 사의 경우에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뭐하고 알고 임야를 정한 때 처분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죠. 키워드가 불법행위 무슨 배상. 이거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아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안 돼요. 무슨 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17번 같은 문제를 풀게 되면 한참 머리를 굴려야 돼. 근데 꼭 맞춰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